안녕하세요. 푸르미 아빠 최희수입니다. 오늘은 아이 마음속으로 네 번째 시간입니다. 어떤 사례가 있냐면요. 예를 들어서 시어머니 집에 아이들을 데려갔습니다. 그런데 아이들은 이 탐색을 하잖아요. 그러다가 시어머니가 아끼는 꽃병을 깼습니다. 그럴 때 부모는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시어머님이 엄격하다 그러면 그때 막 애들한테 뭐 야단칠 수 있잖아요. 그때 부모는 그 아이를 과연 보호해 줄 수 있을 것인가. 만일 어린 시절 자기 어머니로부터 사랑을 받지 못했다면 무의식적에는 시어머니한테 사랑을 받고 싶은 마음이 있습니다. 그래서 자기 아이한테 시어머니가 뭐라 그럴 때 사실 엄마는 그 아이를 보호해 주지 못합니다. 그 마음속에는 뭐가 있냐면요. 나는 좋은 며느리야. 그러면 참아야지. 그리고 내겐 시어머니의 평가가 더 중요해. 지금 아이가 뭘 요청하는데도 부엌하는 일이라고 바쁩니다. 그래서 또 계속 아이가 요청하는 걸 무시해버립니다. 그 다음에 또 여러 가지 어떤 이유로 인해서 아이가 그 아이 요청에 대한 반응이 없으면 아이들은 어떻게 생각하느냐 이거에 관한 얘기가 나와 있습니다. 이게 이제 희생입니다. 희생이라는 단어는 내가 좋은 사람이 되기 위해서 그래서 뭔가를 해주는 그것. 그 안에는 그 기대에 어긋나면은 분노가 올라온다 그랬습니다. 이럴 경우 아이들은 엄마 마음속에 있는 그 무의식에 있는 그런 것들을 아이들은 꿰뚫어 버리고 있습니다. 자. 물론 당신의 선택은 무의식적으로 일어나지만, 이 무의식이라는 건 뭐냐면 내가 시어머니 평가가 중요해라고 이것은 무의식이 일어나지만 한편으로는 무의식적인 만큼 매우 강력하다. 근데 아이가 보는 것은 그런 당신의 무의식이다. 이걸 본다라는 겁니다. 엄마 안에 어떤 마음이 움직이고 있는지를 아이는 그냥 본성적으로 그것을 느끼게 되어 있습니다. 자. 아이에게는 말보다 당신의 행동이 더 의미가 있다. 깨진 컵이나 옷에 묻은 얼룩 때문에 아이에게 모욕과 상처를 주면 아이는 자기가 컵이나 옷보다 못한 존재라고 생각하게 된다. 야, 이거 참 사실은 말과 그 다음에 그 행동이 다르게 되어 있습니다. 말은 괜찮아 깨면서도 괜찮아. 근데 그 표정 그 눈빛은 아닌 거예요. 시어머니가 날 어떻게 생각할까 불안해지잖아요. 그 경우에 아이들한테 그것이 네가 그런 네가 어떤 궁금증이 있어서 그걸 하려다 실수한 거다. 그러나 이건 앞으로 조심해야 돼. 이런 부분들은 조심할 것들은 조심하는 거야. 이렇게 얘기해주면 그 아이들의 감정은 괜찮다는 것을 이미 충분히 공감받았고 그 다음에 어떻게 하는지에 대한 방법을 알려줬으니까 그리고 이렇게 하면 된단다. 이렇게 알려줬기 때문에 아이들은 두려움이 생기지 않죠. 자, 이게 무의식과 의식이 다를 때 아이들은 엄마의 무의식을 읽는다라는 거. 그래서 이게 내가 왜 아이들한테 반응하지 않고 또 무관심했고 아이를 야단쳤는가. 그것이 근원이 어디에 있는가. 나의 어린 시절에 뭐에 있는가라는 그 자각 하나 하는 것만 가지고도 어떤 현상이 보이냐면요. 우리가 아이에게 보이는 반응의 원인을 의식하는 것만으로도 우리 행동에 놀라운 변화를 가져올 수 있다. 이것을 자각이라고 합니다. 내가 어떤 말을 할까, 내가 어떤 행동을 할 때 그 근원 안에 무엇이 있는가를 자각하면 이것 때문에 내가 이런 말을 했구나를 알게 되면 그 다음에 의식이 있기 때문에 의식으로 올라온 상태이기 때문에 그때는 선택이 가능해서요. 내가 화를 낼 것인가, 야단을 칠 것인가 아니면 공감해주고 그 다음에 그 아이한테 어떤 방법을 가르쳐 줄 것을 선택할 수 있다는 거죠. 만일 시어머니에 관한 평판이 중요하다면 그때는 어떻게 되느냐면요. 아이들을 희생시키면서 결국 자기는 좋은 사람이 되잖아. 그러면요. 엄마가 결국 나를 좋아해 주지 않을까 하는 희망을 버리지 못하고 잠자코 따랐을 것이다. 이 말은 어떤 말이냐면요. 이게 이제 우리의 경험상에서 한 말입니다. 자, 이런 거죠. 내가 시어머니 앞에서 가만히 있는 것은요.
우리 어머님 앞에서 가만 있었던 것을 반복합니다. 예를 들어서 어린 시절에 내가 그런 무슨 꽃병을 깨고 그럴 때 야단을 맞았을 때 그때 그냥 가만히 있었습니다. 왜냐면 그때 부모가 야단치고 모욕을 줬을 때 내가 뭔가 부족해서 그래서 엄마가 그랬을 거야 이렇게 받아들이는 겁니다. 그것이 실수였다라는 거, 몰라서 그랬다라는 것으로 받아들이지는 않는 거예요. 자, 그래서 그럼 내가 더 잘하면 우리 엄마가 나한테 사랑을 주지 않을까 이렇게 계속 말없이 따라왔습니다. 근데 그것을 자기 엄마한테 했던 행동들을 누구한테 계속 반복하냐면 시어머니 앞에서도 계속 그것을 반복합니다. 그러면 시어머니가 야단을 칠 때 내 아이를 보호하지 못하고 애가 어때서 그런 거였어요 라고 얘기 못 해주고 그러면 아이도 또한 자기 자신이 그렇게 한 것들을 부끄러워하고 수치스러워하면서 그 아이들은 어떤 상태가 되냐면 내가 좀 더 잘하면 그러지 않았을까 이렇게 해서 받아들임으로써 완벽주의로 가게 된다는 뜻입니다. 자, 결국은 뭐냐면 내가 시어머니한테 잘 보이기 위해서 결국 누구를 죽이게 되냐면 자기 자식을 죽이게 되는, 내가 엄마로부터 떠나지 못하고 독립하지 못하면 엄마가 했던 그 방식을 나는 또다시 아이한테 그대로 함으로써 내 엄마를 보호하는 그런 과정 속에 누구를 죽이게 되냐면 내 자식을 죽이게 되는 그 과정이 반복됩니다. 그래서 결국은 부모가 됐을 땐 자기 부모를 떠나야 된다 그랬습니다. 그래야만 내 아이를 나중에는 특별한 존재가 아닌, 그러니까 관계 안에서 특별한 단어는 나 위에 다른 사람은 없다라는 거거든요. 이 관계 안에서는 서로 수평 상태에서 서로 사랑하는 관계가 되지 않습니다. 사랑은 너만이라는 특별한 게 존재하지 않아요. 그 사랑은 모든 사람이 하나이기 때문에 그런 면에서 이 특별한 관계라는 것은 결국 나 자신이 되는, 부모를 떠나서 나 자신이 내가 돼버리는 그런 과정이 된과 동시에 나와 부모의 관계도 형제 자매처럼 수평의 상태로 가게 되는 그 상태를 말하는 겁니다. 그래야만 내 자식도 나한테 사랑을 받으려는 집착이 없어져요. 왜냐면 이미 충분히 사랑을 받았고 그리고 자기가 자신을 사랑하기 때문에 관계 안에서 그 아이는 자기 자신을 사랑할 뿐만 아니라 모든 사람들도 함께 사랑하게 되는 이 특별함이란 이 단어 안에 애고가 있고 비교의 마음이 있고 네가 가지면 나는 뺏겨, 네가 이기면 나는 지는 이 마음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결국은 성장한다는 것은 부모로부터 독립한다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자, 그 얘기를 아이들을 희생시키면서도 엄마가 결국 나를 좋아해 주지 않을까는 희망을 버리지 못하고 잠자코 따랐을 것이다 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시어머니한테도 계속 잠자코 따르고 있는 거죠. 자, 그러면 아이는 어떤 메시지를 받냐면 자기가 중요하지 않은 존재이며 더 나아가 존재할 가치가 없다는 결론을 얻을 수 있다. 엄마가 보호를 해주지 않고 엄마가 날 자기 자신을 좋은 사람이 되기 위해서 그렇게 반응해 주지 않는데 그럼 나라는 존재는 하찮은 존재야. 따라서 수치감, 이 수치감이라는 것은 나는 부모님에게 방해가 되는 존재야. 그리고 그 다음에 죄책감, 나 때문에 그랬어, 나 때문에 우리 엄마가 힘들었어, 나 때문에 우리 할머니가 힘들었어. 여러분 이 죄책감이 근원에 가면은요 참 삶을 힘들게 만듭니다. 그리고 열등한 존재야. 나는 열등감도 같이 가져오게 되는 거죠. 일상에서 수치감을 주지 않았는데 아이는 수치감을 느낍니다. 그리고 죄책감도 부모가 수치심 있고 죄책감이 있으면 아이들도 함께 느낄 수밖에 없는 거예요. 수치심과 죄책감을 가진 사람만이 자살한다 그랬습니다. 그리고 수치심과 죄책감을 가지고 어떤 행동을 바르게 할 거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수치심과 죄책감으로 어떤 행동을 바르게 하는 것보다는요 사랑으로 어떤 행동을 바르게 하는 게 나아요. 그래서 계속 그런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자, 아이들이 부모의 영역을 침범할 때 어떻게 대응할지 곤란할 때 그때 아이를 위해서가 아니라 자신의 욕구나 타인의 희선에 따라 행동하고 느껴질 때 이 질문을 해보자 이거죠. 과연 뭐가 중요한가? 나에게 소중한 것이 다른 사람 시어머니의 눈빛이 그래서 나의 평가가 중요한 건지 아니면
내 자식을 있는 그대로 사랑하는 것이 중요한 건지에 대한 것들에 대한 질문을 해보자 이거죠. 그래서 결국 부모가 아이들한테 줄 수 있는 게 뭐냐 이런 표현을 쓰고 있습니다. 이런 표현을 아이에게 절대 상처를 주거나 모욕하지 않고 거짓말하지 않고 내가 나 자신을 속이지 않고 그 다음에 아이를 배신하지 않고 결국 아이를 보호하지 못하면 아이를 배신하는 거거든요. 두려움을 심어주지 않고 내 두려움이 그 아이한테 가도록 하지 않고 또 어떤 상황이 닥쳐도 아이들에게 정직하고 내 감정을 솔직히 드러내며 내 감정을 숨기지 않는다 그랬습니다. 왜냐면 내 감정도 소중한 거기 때문에 여러분 감정을 드러낸다 그래가지고 누구를 비난하거나 판단하거나 평가하는 게 아니라는 뜻입니다. 내 감정이 지금 어떻다는 거죠. 아이들의 감정에 귀를 기울이는 것, 아이들이 서로 사랑하도록 도와주고 아이들이 지닌 능력을 키워주며 죄책감이나 수치심이 아니라 책임감을 키울 수 있도록 돕는 것이 부모가 아이들한테 줄 수 있는 것이라는 겁니다. 아이가 바라는 것을 중요하게 생각하고 아이를 우선시하고 존중한다고 해서 그것이 아이가 마음대로 하도록 내버려 둔다는 말은 아니다. 또 아이가 물건을 망가뜨리고 깨뜨렸을 때 아무 말 없이 그냥 둔다는 말도 아니다. 뭐라고 표현했냐면요. 중요한 것은 아이에 대한 깊은 사랑을 유지하고 그 사랑을 표현하면서 부모의 감정을 드러내는 것이다 이거죠. 야, 네가 무엇을 하든 간에 괜찮다. 그 행위로 인해서 나의 사랑이 변하지 않는다. 이 표현을 하라는 뜻입니다. 그러면 아이들은 그 행위가 실수할 수도 있고 잘못할 수도 있고 그렇지만 그건 다시 수정하고 교정하면 된다는 걸 알지만 그래 나는 정말 괜찮은 사람이야. 나는 부모한테 사랑을 받는 사람이야 라는 이 일관된 메시지를 통해서 자기 자신의 정체성이 규정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감정을 표현하라 그랬습니다. 자, 그렇다 그러면 어떤 거예요? 막 엄마가 그러면 그 컵이 깨졌을 때 울 수 있습니다. 엄마 슬프잖아요. 근데 그것은 그 컵이 나하고 관련된 것에 관련해서 슬픔을 일으켜 깨진 컵 때문에 슬픈 것을 우는 것이라고 말해준다. 자, 이것은 내가 말한 건 아들이 아니라 너 때문에 내가 슬픈 게 아니라는 거죠. 나에 대해서 말하는 겁니다. 내 감정은 우리 엄마가 나한테 준 소중한 컵이었는데 그게 깨졌을 때 엄마 마음은 그게 너무 슬프단다. 그 상실이기 때문에 엄마는 그 울면서 그 상실을 해소해내야 된다. 이 표현을 하는 거야. 네가 어쩌서 그랬어. 네가 너 때문에 뭐 이게 아닙니다. 내 감정을 전할 때. 그러면 아이들도요 알아요. 엄마가 소중히 하는 것을 내가 부주의해서 깼구나라는 마음을 압니다. 그러나 알지만 그것이 죄책감으로 오지는 않아요. 그래서 그 아이들도 또한 뭐를 시작하냐면요. 계속 엄마 내가 그때 내 컵을 깼는데 엄마가 울었지 이러면서 그 말을 계속 반복하면서 아이들은 자기가 그 실수한 것에 오는 감정에 대한 것들을 계속 풀어내는 그 과정을 거치게 됩니다. 그래서 그 감정이 다 풀어내지면 거기에 대해서는 더 이상 남아있지 않고 깨끗하게 되는 죄책감이나 수치심으로 쌓이는 것이 아니라 사라져버리는 그런 현상도 일어난다는 거죠. 그러면 그 다음부터 아이는요 야단 맞은 거 나중에 부모한테 야단을 맞았다는데 왜 맞았는지 기억을 못합니다. 남는 거는요 그냥 야단 맞았다라는 그 기억밖에 없죠. 내가 무슨 행동을 했는데 부모가 야단을 쳤는데 이것은 나중에 기억에 남지 않아요. 그러면서 아이한테 자기 감정을 표현해 줌으로써 아이들이 그 다음부터는 주의를 하죠. 조심하게 되고 그 다음에 지킬 건 지키게 된다는 뜻입니다. 자, 근데 아이한테 뭐라 그래? 너 이렇게 산만하니? 너 산만하잖아. 그러면 아이들은 내가 산만하구나 이렇게 규정이 됐습니다. 그러면 그 무의식에 규정된 그 믿음을 쫓아오기 위해서 그 아이는 계속 산만한 행동을 하게 돼 있다는 뜻입니다. 왜냐하면 자기가 믿고 있는 것만 일어나게 돼 있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그 아이는 나중에 왜 자기가 누구한테 얘기할 때 난 산만해서요 항상 이런 얘기를 합니다. 자기가 이미 그렇게 믿어버린 거예요. 부모가 너는 산만하다라는 어떤 사건을 통해서 그렇게 규정해 버렸는데 그것의 의미를 정확히 이해하지 못한 아이들은 나는 산만한 존재야 라고 나를 규정해 버리고 그러면 일상에서 계속 그것들을 반복하게 된다는 뜻입니다. 자, 그러면
이런 거예요. 산만함이 무슨 뜻인지 알고 나면 아이는 컵이나 물건에 주의를 기울이는 게 아니라 산만하지 않으려고 신경을 쓰게 된다. 이게 무슨 뜻이냐면 내가 이거를 이게 잘 집을 거야 라고 주의를 기울이는 게 아니라 나 산만하면 안 되는데 그럼 또 여단 맞는데 나 그거 이렇게 산만하지 않으려고 거기에 집중을 하게 되니까 결국 뭐죠? 두 가지 물건을 짚는 거 하나와 또 산만하지 않으려는 그 이야기 안에서 그것이 계속 쓰여지기 때문에 결국은 컵을 제대로 든다는 목표에 집중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단점인 산만함에서 벗어나야 된다는 생각에 정신이 팔리고 긴장한 나머지 또 다른 물건을 뺄 수 있다. 이거 맞는 말이에요. 네. 어떤 일을 할 때요, 두려움 없이 그냥 가는 게 있습니다. 어떤 위험한 이렇게 외나무다리를 건넌다. 나 건널 수 있어. 그렇게 하고 그냥 자신감 있게 척척척 건너가서 건너갑니다. 근데요, 먼저 저거 저러다가 떨어지지 않을까? 나 떨어지면 어떻게? 뭐 이렇게 하는 사람들은요, 그러다 떨어집니다. 왜냐면 발에 힘을 주고 주의를 기우는데 여기에 신경을 쓰는 것이 아니라 떨어지면 안 되는데 이 두려움 때문에 두 가지 정신적인 두 가지를 혼동하면서 작동해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당연히 떨어질 확률이 높아진다는 거죠. 자, 아이를 세상에서 가장 소중히 여기고 보호하면 깨지기 쉬운 당신의 귀중품도 그만큼 안전할 것이다. 참 아주 표현 자체가 아무리 귀중품이 소중해도 내 아이만큼 소중하겠어요. 귀중품이라는 것도 내가 저건 난 소중해라고 그 가치를 부여하니까 소중한 거죠. 그렇지 않으면 뭐 귀중품이 뭐 소중한 게 뭐가 있습니까? 자, 하여튼 어떻든 간에 그 아이를 야단치거나 이런 게 아니라 엄마 감정을 표현해주고 보호하는 것들 어떻게 하면 주의할 것인가 가르쳐주면 더 컵이 더 안 깨진다는 거죠. 이게 제가 이 얘기를 하니까요. 이게 우리 누나, 작은 누나 이 생각이 나는데, 우리 작은 누나가 어릴 때 이거를 옛날에 호롱불이 있었습니다. 그걸 호롱불 이렇게 유리로 된 심지로 불을 켜고 유리로 된 이렇게 바람이 들어가지 않도록 막는 그런 유리 보호컵이 있었는데 그거 이제 끓음 생기면은요. 그거 이렇게 딱 까줘야 됩니다. 근데 그거 탁 놓치면 탁 깨집니다. 살짝 잘못하면. 그리고 또 유리가 날카로우니까요. 이렇게 잘못 손 뺄 수 있는데. 근데 그 담당을 둘째 누나가 했는데 매일 깨는 거예요. 매일 깨는. 왜 매일 깨는가 봤더니 자기도 모르게 깬다라는 거예요. 근데 그거 어릴 때 했다가 그거 너무 잘하는구나. 이렇게 깨는 거 그거 괜찮아. 그때 배우는 과정인데 그렇게 하면 잘하는 거지. 이거 말 듣지 못했던 거예요. 집안이 역기능이라 저희 집이 6남매인데 역기능이라 저는 영웅의 역할을 맡았고 누나는 모든 수치심을 배출할 수 있는 작은 누나. 원래 아들을 원했던 집에서 딸로 태어났기 때문에 작은 누나는 그 감정의 우리 가정의 수치심을 대변하는 그런 배출구 역할을 맡았기 때문에 그래서 매일 아버지가 이런 맹꽁이 이렇게 야단을 쳤습니다. 근데 가족들도 그 작은 누나한테 이런 맹추야 그것도 못해 이렇게 저도 그랬던 기억이 있습니다. 제가 이게 누나 만나면 한번 사죄하고 그런 적도 있지만 마음속에서 내가 왜 그랬구나 그럴 수밖에 없습니다. 엮이는 과정에서는요 한 사람이 그런 역할을 맡음으로써 나는 그렇게 안 하잖아, 나는 이렇게 실수 덜 하잖아 그러면서 자기 수침을 감추고 있기 때문에 그럴 수 있다는 뜻입니다. 자, 아이를 세상에 가장 소중히 여기고 보호하면 깨지기 쉬운 당신의 귀중품도 그만큼 안전할 것이다.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그리고 자기를 소중히 느끼는 아이는 다른 사람에게도 관심을 기울일 줄 알고 자기 행동의 결과에 더 신경을 쓴다. 잘못할까봐 겁나서가 아니라 다른 사람의 감정을 존중하고 책임감이 생기기 때문에 그렇게 행동하는 것이다. 두려워서 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이 다른 사람한테 좋기 때문에 그리고 그것을 표현하는 내 자신이 좋기 때문에 내가 그 사람한테 사랑을 표현하고 그런 표현하는 나 자신이 사랑이기 때문에 어떤 행동을 하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두려움이 아니라 사랑으로 키워라. 늘 두려움이 아니라 사랑으로 키워라. 그게 어떤 일도 더 잘하게 된다.
이렇게 표현하는 겁니다. 오늘 네 번째 시간은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